왜, 왜 이런 짓을 한 거요? 죄송합니다. 처음엔 그저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더 큰 돈을 벌게 되면서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짓밟고 인생을 망쳤는지 아세요? 내가 바보였죠? 당신 같은 악마에게 속아 넘어간 내가 한심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이 악독한 여자!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갖고 놀다니! 평생 모은 돈을 사기치다니! 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72세 박종섭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인 종섭은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고 아내와 함께한 40년의 시간 또한 행복 그 자체였지만 그 행복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내의 병은 너무도 급작스러웠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살이 빠지고 복부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갔고 여러 가지 많은 검사들을 했습니다. 얼마 후 의사는 암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췌장암 사기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술은 의미가 없고 통증을 줄여주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섭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종섭 씨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내를 돌봤습니다. 아내는 점차 쇠약해졌고 말할 힘조차 없어지면서 그저 종섭 씨의 손을 잡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종섭 씨는 아내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종섭 씨가 병실에 들어가면 아내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고 종섭 씨는 그런 아내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내는 그때마다 힘겹게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 종섭 씨는 손끝으로 아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대답했지만 아내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 하는 바람에 당신 혼자 남게 되어 미안해요. 이렇게 내가 가게 돼서 당신 혼자 외로워질까봐 걱정이에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종섭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는 점점 힘이 빠지며 입술을 떼기 힘들어했지만 그 말은 계속해서 종섭 씨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자꾸만 미안하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종섭 씨는 아내를 붙잡고 싶었지만 아내는 이미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보내줘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보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살라고? 종섭은 버럭 화를 내면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웃어줘요. 그때마다 아내는 그렇게 힘겹게 웃으며 종섭 씨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것만을 바랐고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종섭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오래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 그녀의 말에 종섭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오르며 그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종섭 씨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종섭 씨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 후로 그는 단 하루도 아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그리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종섭 씨는 아내가 떠난 자리를 채울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종섭 씨는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종섭 씨는 교장직에서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퇴임식 날 종섭 씨는 많은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송별 인사를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전하는 감사의 말에 종섭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퇴임식 중 한 교사가 종섭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내분도 함께 오셨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선생님이 항상 아내분과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 말에 종섭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와 함께하지 못한 퇴임식이 그에게 얼마나 아쉬운 일이었는지 그 말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아내가 여기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죠? 종섭 씨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퇴임식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그 순간을 아내와 함께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내가 없었고 그 빈자리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퇴임식에는 딸 은주가 함께 했지만 아내가 없는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으며 그가 돌아와도 아내의 자리는 빈 채로 있었습니다. 퇴임 후 종섭 씨는 이전보다 더 고독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의 바쁜 일상은 이제 끝났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퇴임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순간이었지만 그는 그 시작이 오히려 외로움의 깊이를 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직에서의 마지막 날이 행복한 기억이 되기를 바랐지만 아내가 함께하지 못한 그날은 그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종섭 씨에게 유일한 외부와의 연결은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게이트볼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가 되면 그는 공원으로 나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잠시나마 대화를 나누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표면적인 것이었지만 그나마 종섭 씨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혼자 남게 되었고 그 외로움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내의 죽음과 퇴임 이후 그리움과 슬픔은 그의 일상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종섭 씨는 그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오후 3시가 되었고 박종섭 씨는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외롭고 고요한 일상 속에서 유일한 낙으로 그 시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남긴 빈자리는 커져만 갔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게이트볼을 즐길 때만큼은 그 외로움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종섭 씨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게이트볼 모임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65세 김미숙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미숙은 우아한 자태와 부드러운 말투로 금세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색깔이 고운 신상 골프복을 입은 미숙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은근히 의식하며 남자 회원들조차 미숙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와봤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살짝 웃는 얼굴에서 풍기는 차분한 매력은 금세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종섭은 그 순간 미숙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자신을 알아보는 듯 했지만 너무나 부드러워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숙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종섭입니다. 여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모이는 게이트볼 동호회입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니 어떻게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숙은 종섭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게이트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종섭 선생님, 혹시 제가 배워도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종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가 주도하는 게이트볼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에 기꺼이 미숙에게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소 긴장한 미숙에게 부드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게이트볼은 두 팀으로 나누어 서로 목표 지점으로 공을 쳐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규칙도 간단하고요. 미숙은 종섭의 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공을 치는 방법이나 그 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을까요? 종섭은 미숙이 게임에 대해 진지하게 궁금해하는 모습에 점차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미숙의 눈을 보며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공을 칠 때는 힘보다는 정확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을 칠 때마다 상대방의 위치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해요. 너무 힘을 주어 치면 공이 멀리 가버리니까요. 중요한 건 팀워크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가장 큰 점수로 이어집니다. 미숙은 종섭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실수해도 괜찮겠죠? 좀 서툴러서요. 물론이죠. 모두 처음에는 서툴러요. 중요한 건 계속 즐기면서 배우는 거예요. 종섭은 웃으며 말했고 미숙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배워볼게요. 그렇게 게임이 시작되었고 미숙은 종섭의 가르침을 받아 조금씩 공을 치는 법을 익혀나갔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미숙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며 도움을 주었고 미숙은 어느덧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종섭은 자신도 모르게 미숙의 모습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불편한 기색 없이 게임을 즐기며 점차적으로 더 능숙해졌습니다. 그런 미숙의 모습을 보며 종섭은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새로운 회원으로만 생각했던 그녀. 점점 더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게임이 끝난 후 모두가 공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종섭도 자리에 앉아 있던 중 미숙이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습니다. 종섭 선생님, 오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진짜 어려운 게임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네요. 종섭은 미숙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계속하다 보면 재밌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오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도 크니까요. 맞아요. 저도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정말 좋아요.
사실 혼자 있을 때가 많거든요. 종섭 선생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너무 좋고요. 미숙의 말에 종섭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게이트볼 모임에서의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요즘엔 외로워지는 시간이 많아서 이런 모임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미숙 씨도 계속 오시면 좋겠어요. 여기 다들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자주 오고 싶어요. 이런 모임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외로운데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니까 훨씬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점점 더 외로워지죠. 미숙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종섭 선생님도 많이 외로우시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도 떠나고 나서 홀로 살아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종섭은 미숙의 말에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미숙의 마음속 깊은 아픔이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미숙도 비슷한 외로움을 느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종섭은 조심스레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해요. 아내가 떠난 후로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가끔은 그리워서 울기도 했고, 혼자 있을 때는 더 외로웠죠. 그런데 이런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더 괜찮아지고 있어요. 종섭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종섭은 미숙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우리 모두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서로의 힘이 필요해요. 네, 맞아요.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소중해요. 그날 이후 종섭 씨는 미숙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게임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로 인해 종섭과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종섭은 미숙과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에 새로운 색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종섭과 미숙은 점점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종섭 씨는 미숙이 게이트볼에 익숙해질 때마다 느꼈던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게임을 넘어 서로의 일상과 마음속 깊은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게이트볼 모임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그들만의 작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숙 씨, 오늘은 공이 잘 맞았어요. 이제 거의 다 배우셨네요. 종섭은 미숙을 칭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사실 오늘도 실수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종섭 씨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네요. 미숙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종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다 어려운 법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즐기는 거예요. 미숙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섭은 그 침묵 속에서 미숙의 표정에
조금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미숙 씨, 뭔가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 보이네요. 미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고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종섭 씨랑 대화 나누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예전 생각이 나요.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종섭 씨는 미숙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아파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잠깐 마주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도 그리운 사람을 떠나보낸 거죠. 그 마음 잘 알 것 같아요. 나도 아내가 떠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그리움이 너무 커서 숨이 막힐 것 같을 때도 있었죠. 미숙은 잠시 종섭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움이 조금씩 추억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가 없다는 사실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종섭은 미숙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아내를 잃었을 때도 같은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졌지만 그는 미숙에게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추억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내 마음 속에 살아있죠. 그걸 잊지 말아요. 저도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 그리움에 잠 못 이루기도 했지만 그녀가 내 마음 속에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미숙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종섭은 그녀의 손을 살짝 쥐며 따뜻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움도 추억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남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니까요. 미숙 씨도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미숙 씨에게 남긴 사랑이 지금도 미숙 씨 안에 살아있다고 믿어요. 미숙은 종섭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를 듯 했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종섭 씨.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종섭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요. 사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는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더 외로워지죠. 그래서 이런 만남이 소중한 거고요. 저도 종섭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겐 큰 위로가 돼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때부터 종섭 씨와 미숙의 대화는 더 자주, 더 깊어졌습니다. 종섭은 미숙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었고 미숙은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종섭은 미숙 자신의 말에 위로를 받으며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극복하며 자신에게 더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볼 모임이 끝난 후 종섭은 미숙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내일은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산책할래요?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도 다시 해보고 싶고 또 같이 걸으면서 차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숙은 종섭의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요즘 들어 자주 혼자 있었는데 종섭 씨와 함께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 너무 좋아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공원 근처에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가끔씩 웃기도 했습니다. 종섭은 미숙과의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섭 씨, 사실 내가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게 오랜만이에요.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내가 정말 살아가는 건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종섭 씨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는 기분이에요. 종섭은 미숙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말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미숙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혼자 있으면 점점 더 외로워지죠. 하지만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종섭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걸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요. 그래요. 미숙 씨,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요.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더 나은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공원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서로에게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고 서로에게 조금씩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종섭과 미숙은 더 이상 단순히 게이트볼 모임의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종섭은 그녀의 행동에서 약간의 불안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종섭은 미숙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미숙은 왠지 조금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종섭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숙 씨, 무슨 일이 있나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종섭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종섭 씨, 사실 오늘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최근에 집안에 일이 생겨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종섭 씨는 미숙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미숙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종섭은 잠시 미숙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미숙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해보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숙은 잠시 말이 없었고 머뭇거리며 손끝으로 찻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종섭 씨에게는 왠지 불안감을 더 키우는 듯 했습니다. 종섭은 그저 묵묵히 미숙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미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조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집안에 그 돈을 마련할 여유가 없어서 정말 미안하지만 종섭 씨에게 2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다음 달까지 꼭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종섭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미숙은 그동안 보여준 고상한 태도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부탁을 했고 종섭 씨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말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만 원은 매달 연금을 받는 그에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고 그의 아내가 병원에 있었던 기억 때문에 미숙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만 원이라. 알겠습니다. 급한 일이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종섭 씨,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죄송해요. 빨리 갚을게요. 그렇게 종섭 씨는 미숙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미숙은 그 후 몇 주간 연락이 뜸했지만 종섭 씨는 그다지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일이 해결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미숙은 다시 종섭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섭 씨, 죄송한데 또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종섭은 그때쯤 조금 불안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원을 빌려줬을 때의 느낌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조금 더 급박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무슨 일이죠? 또 돈이 필요해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던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 조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서 이번에 수술비가 더 필요해졌어요. 병원비가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종섭 씨, 정말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종섭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0만 원은 감당할 만한 금액이었지만 3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한 후 말했습니다. 미숙 씨, 3천만 원이라니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은 미숙은 침묵을 지키던 종섭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해요. 종섭 씨, 이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동안은 제가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벼랑 끝이에요. 제가 그렇게 크게 부탁드린 게 죄송하지만 종섭 씨만 믿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종섭은 잠시 마음속에서 정말 큰 돈인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녀의 진심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미숙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차마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숙 씨,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겠습니다. 하지만 꼭 약속하세요. 이 돈은 정말 갚을 수 있을 때 갚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빌려주는 거니까. 제발 약속을 지켜주세요. 미숙은 기쁨의 눈빛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종섭 씨, 제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갚을게요.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종섭은 그렇게 미숙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믿으려 했고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숙의 부탁이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금액이 크다는 불안감을 잠시 내려두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종섭은 미숙과의 연락이 점차 끊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그동안 약속대로 200만 원을 갚지 않았고 3천만 원도 여전히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섭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여전히 미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믿었고 그저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거짓일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종섭은 다시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카 수술은 잘 됐나요? 요즘 모임에 안 나와서 걱정하고 있어요. 미숙은 잠시 고민하던 끝에 대답했습니다. 종섭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돈은 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바로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너무 바빴어요. 미숙 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언제쯤 갚으실 수 있는지요? 제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미숙은 그 말을 들은 후 또 다른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종섭 씨,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종섭은 그녀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점점 더 그녀의 상황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미숙을 연모하는 마음에 그녀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종섭에게는 가끔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고 살펴봐주는 딸 은주가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느라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종섭의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검진 결과 들으러 가는 날이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너무 바쁠 텐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하죠.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의사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종섭의 검진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섭님,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는 양호하십니다. 다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라 약을 처방해 드리려고 합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야 하나요? 심각한 건가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도 필요합니다. 종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 약 먹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더니. 은주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진료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은주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약값이랑 병원비는 제가 내드릴까요? 종섭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내가 낼 수 있어. 정말요? 아버지, 연금으로 충분하세요? 그럼. 걱정하지 마라. 은주는 아버지의 말씀에 안심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은주는 아버지 집에 들러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계신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종섭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은주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통장인가? 혹시 약값이나 병원비 때문에 힘드신 건 아닐까?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통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거액이 이체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종섭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 김미숙이란 사람 누구예요?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내셨어요? 종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게 그냥 친구야. 친구요? 어떤 친구길래 이렇게 큰 돈을? 종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게이트볼 치면서 알게 된 분인데. 은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여성이 아버지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요구를 계속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혹시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종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미숙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지. 은주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어요. 확인해 봐야 해요. 종섭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도 사실 최근에 만난 적이 없었어.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일을 한번 알아볼게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종섭이 놀라 물었습니다. 경찰?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진짜 그런 사람까지는 아니야. 네. 아버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노인분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종섭이 미숙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은 후 은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큰 금액을 송금한 상황에서 그녀는 이제 그 일이 단순히 오해나 실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빠, 내가 먼저 김미숙 씨에 대해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보면 분명 뭔가 알게 될 거예요. 먼저 김미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다니는 게이트볼 모임의 다른 회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로 은주는 게이트볼 모임의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박종섭 회원의 딸 박은주라고 합니다. 아, 네, 종섭 씨 따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김미숙이라는 회원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회장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김미숙 씨요. 몇 달 전에 새로 오신 분이죠. 왜 그러시나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과 관련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서요. 아이고, 그렇군요. 사실 다른 회원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얘기들이었나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여러분께 하셨다고 해요. 급한 사정이 있다면서. 은주는 이 정보를 듣고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음으로 아버지의 가장 친한 게이트볼 동료인 김철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종섭이 딸 은주예요. 오, 은주야.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니? 아저씨, 혹시 김미숙이라는 분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미숙 씨, 왜? 무슨 일 있니?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큰 돈을 빌려주신 것 같아요. 좀 이상해서요. 아이고, 나도 얼마 전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어. 하지만 뭔가 수상해서 거절했지. 은주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수상하셨나요? 글쎄, 처음 왔을 때부터 너무 친근하게 굴더라고.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자주 물어보고. 뭔가 불편했어. 은주는 이 정보를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큰 도움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은주는 게이트볼 모임에 총무를 맡고 있는 이영희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섭 씨 딸 은주예요. 아, 은주 씨구나. 아버지 잘 계시니? 네, 그런데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요. 김미숙이라는 회원에 대해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영애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숙 씨, 사실 그분에 대해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어떤 소문인가요? 다른 지역 게이트볼 모임에서도 안 좋은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고. 회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리고 그냥 사라졌다나 뭐라나.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미숙이 어려운 상황을 핑계 삼아 도움을 청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그들이 도와준 액수도 상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김미숙 씨가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왔다고 해요.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인 것 같아요. 은주는 추가로 미숙의 연락처와 다른 정보를 수집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믿고 있던 미숙의 이야기가
점차 의심스럽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은주는 점점 더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젠 기다릴 수 없어, 아빠.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금까지 기다려줬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종섭 씨는 그제야 딸의 결단력에 고맙다는 마음을 느꼈고 딸의 말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미숙을 믿었던 시간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지만 이제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은주와 종섭은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섭 씨 맞으신가요?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할 김 형사입니다.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아빠예요. 김미숙이라는 사람의 사기 행각에 대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은주가 상황을 설명하자 김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실은 최근 유사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여성이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죠. 종섭이 충격을 받은 듯 물었습니다. 그럼 미숙 씨가 정말 사기꾼이란 말씀인가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종섭 님께서도 피해자 중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정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김미숙과의 만남, 대화 내용, 금전거래 등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종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여성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섭의 진술이 끝나자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은주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신속하게 김미숙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은주 씨, 김미숙을 체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은주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김미숙은 전국적으로 활동한 베테랑 사기꾼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해요.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대규모였다니! 김 형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진짜 신분입니다. 본명은 최영숙이고 65세가 아니라 55세예요. 분장과 연기로 비슷한 또래의 여성으로 위장해 접근한 거죠. 정말 몹쓸 사기꾼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걸렸어요. 피해자 여러분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체포된 김미숙, 아니 최영숙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숙은 분장이 벗겨진 채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종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요? 최영숙이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엔 그저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더 큰 돈을 벌게 되면서 은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짓밟고 인생을 망쳤는지 아세요? 최영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바보였죠? 당신 같은 악마에게 속아 넘어간 내가 한심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우리가 당신 같은 나쁜 놈들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아요? 천만에. 종섭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여러 노인분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최영숙의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한 여사님이 외쳤습니다. 이 악독한 여자!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갖고 놀다니! 평생 모은 돈을 사기치다니!
최영숙은 피해자들의 분노 어린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최영숙은 검찰에 송치될 겁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에 피해자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종섭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최영숙 씨, 감옥에서 푹 쉬세요. 우리가 당신 나올 때까지 열심히 살아있을 테니까. 몇 달 후 미숙의 사기 사건은 법적으로 해결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 든다고 해서 약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박종섭 씨처럼 당당히 맞서고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도와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